네, 안녕하세요. 리니어 알제브라 강의 이제 여섯 번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동영상에서 이제 REF 골하고 이제 RREF 골을 구하는 이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두 행렬의 곱하기를 계산하는 함수를 작성했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역행렬을 이제 계산하는 그런 함수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 역행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고요.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수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A는 정사각행렬이라고 해보죠. 이제 크기는 n 곱하기 n 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이제 정사각행렬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대문자 I로 지금 표기된 것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우리 말로는 단위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단위 행렬하고 이제 곱해지는 어떤 행렬은 그 곱하기의 결과가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죠.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할 것은 정사각행렬 A 오른쪽에 단위 행렬을 위치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단위 행렬이 첨가된 행렬의 크기는 n 곱하기 2n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RRF 꼴을 구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좌측에 원래 행렬 A가 위치했었던 이제 곳에 단위 행렬이 위치했다. 그러면은 행렬 A는 역행렬이 있는 그런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럼 역행렬이 어디 있냐면은 이제 원래 단위 행렬이 위치했던 그 자리 우측이 만들어진 행렬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행렬 B가 A의 역행렬이 돼요. 자, 이것은 어떤 원리에서 가능하냐면은 원래 이제 I가 첨가된 행렬 요 A하고 오른쪽에 I가 있는 요 행렬에 RREF 거를 적용한다는 것은 왼쪽에 기본 행렬을 곱한다는 거죠. 즉 이제 기본 행륜선을 여러 번 실시해서 RRF 거를 구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왼쪽 절반에 위치하게 된 행렬은 A라는 행렬의 왼쪽의 기본 행렬을 곱해 나가는 것이 되겠죠. 우측에는 뭐가 위치하냐? 단위 행렬의 왼쪽에 똑같은 기본 행렬을 곱해 나가는 것이 이제 우측에 위치하게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같은 행에 있는 것끼리 행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 나가다가 RRF를 구했을 때 이 좌측에 있는 것이 이제 단위 행렬이 된다. 그러면은 A 곱하기 기본 행렬들의 곱은 단위 행렬이라는 수식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제 A의 왼쪽에 있는 기본 행렬들의 곱하기가 바로 이제 A의 역행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A를 단위 행렬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기본 행렬들의 곱이 그대로 오른쪽에 나타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이제 단위 행렬에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측에 있는 행렬을 B라고 하면은 A의 역행렬이 되는 거죠.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A의 역행렬을 계산하는 함수를 작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정사각 행렬 하나를 여기 만들어 놓고요. 4 곱하기 4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RF골을 구하는 함수 그리고 RRF골 구하는 함수는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RRF골이 제대로 작성됐다면 이런 식으로 잘 구해질 겁니다.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이진수에서 이제 컴퓨터에서는 마이너스 0이라는 개념도 숫자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vc print s로 이런 식으로
구하면 일단 행렬 A의 RRF꼴은 단위 행렬이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일단 단위 행렬을 계산해내는 그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행렬 A의 크기를 알아야겠죠? 행렬 A의 크기는 일단 여기서 이제 안다고 가정하고, 모든 행렬의 성분이 다 0인, 그리고 임의의 크기, 그런 행렬의 임의의 크기의 행렬을 만들어내는 함수를 우리가 지난번에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로 몇이라고 하고, 요 안에 이제 행렬의 크기 4 곱하기 4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모든 성분이 0인 제로 매트릭스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에서 대각선에 있는 것만 1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해보죠. 이렇게. 요거를 n 곱하기 n으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a의 대각선에 있는 성분들을 1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단위 행렬이 되죠. 이제 요거를 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는 보통 이제 요런 단어를 써가지고 함수명을 만들고요. 이렇게 하고 리턴을 A를 해주면 되겠죠. A를 리턴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원래 A를 I라는 함수에 집어넣죠. 지금 여기에 인자로 받는 게 없죠. 그리고 이 A를 넣을 필요가 없죠. 이제 항렬 사이즈로 넣어주면 되니까 그냥 n을 넣는 n이라는 매기변수 하나만 받는 그런 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n이 네. 자, 이렇게 하면은 단위 행렬이 만들어지는 우리 함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A하고 합쳐지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게 행 방향으로 이제 합치는 거예요. A의 첫 번째 행을 단위 행렬 I의 첫 번째 행하고 합쳐서 첫 번째 행을 만들고, 두 번째 행도 두 번째 행끼리 합쳐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건 행을 뽑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뽐은 A의 I 번째 행하고, 그 다음에 단위 행렬 I의 I 번째 행, 요거를 이제 합치면은 리스트잖아요. 얘네들이 다 리스트니까 리스트는 더해주면은 그 컨카테네이션이 자동으로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 그게 C의 I 번째 행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C 이렇게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C.append 해서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C가 지금 I가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I를 여기서 사라고 하고, 얘는 이미 사니까요. 네, 이렇게 하면 A하고 단위 행렬이 서로 이제 붙은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RRF 거를 적용하면 되겠죠. vc.rrf 네, 적용해서 나왔는데 지금 숫자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순환소수로 쭉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얘를 지금 반올림해주는 그런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이제 우측 오른쪽에 있는 4 곱하기 4 크기의 부분 행렬을 이제 뽑아내면 되겠죠. 이제 그게 행렬 A의 역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건 어떻게 하냐? 뭐 그것도 포문으로 뽑아내면 되겠죠. 일단 그거를 이제 B라고 하고요. 뽑아내서 A하고 C의 RRF를 구해야겠죠. CRRF 요거에 자, 인덱스로 봤을 때 i번째 행에서 0, 1, 2, 3 하고 여기서부터는 인덱스 0, 1, 2, 3, 4가 되죠. 4부터 7까지를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4가 n이죠. 그러니까 n부터 끝까지를 이제 뽑아내면 되겠습니다. 그게 B에 들어가게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요 우측 부분만 뽑아진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B가 나왔죠? 그럼 A하고 B를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되냐?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행렬 곱하기를 했으니까 A 곱하기 B를 한번 해봤을 때 자, 네, 그 이름이 맷 프로덕트였네요. 맷 프로덕트. 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컴퓨터에 이제 양자화 오류가 있다 보니까 이제 곱하기 결과가 이렇게 순환소수로 나왔는데 뭐 몇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은 정상적으로 단위 행렬이 나올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여기 보면은 요런 것들 숫자가 커 보이지만 10의 마이너스 16승이라서 이제 그냥 0으로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단위 행렬이 나오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함수로 만들어야겠죠. 자, 함수 이름은 inverse라고 해보죠. inverse. A를 받아서 처음에 해줘야 될 게 그 행렬의 크기를 계산해야겠죠. 정사각 행렬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행의 개수, 즉 열의 개수가 나오죠. 거기서부터 쭉 여기 이거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습니다. 단위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합치는 것 여기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RRF 꼴을 구하기. 구한 거를 하고 또 빼면 되겠죠. 우측에 있는 부분을 추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turn B 해주면 되고요. 네, 모든 행렬이 역행렬이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요 C의 좌측편에 나온 것이
RRF 꼴이 안쪽에 단위 행렬이 아니고 맨 밑에 영행렬이 깔려 있다. 뭐 그렇게 되면은 가역행렬이라고 볼 수 없죠. 즉 이제 역행렬이냐 아니냐 요거를 확인하려면 대각선에 있는 애들을 다시 곱해가지고 얘가 이제 1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주대각선에 있는 성분만 쭉 곱해다가요. 그래서 만약에 템프가 1이 아니다. 그러면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뭐를 리턴해주냐? 역행렬이 없음이라는 거를 리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1이 아니다 하면은 뭐 넌을 입력해주고 프린트를 해주죠. 넌 인버터블 매트릭스다 라는 걸 출력을 해주면 되겠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주대각선에 있는 성분이 단위 행렬이다 하더라도 이제 계산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0.9999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곱하기 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1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주지 말고 오차를 계산해 주는 식으로 해봅시다. 오차를 좀 허용하는, 그래서 템프 빼기 1 하고 앱스를 했을 때 요게 이게 정확도라는 뭐 뜻의 엡실론 값을 주고 여기 10에 마이너스 10승 정도로 할까요? 네. 만약에 이 오차가 이 엡실론보다 작다 그러면은 0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템프가 1이라고 이제 보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력하고, 만약에 아니면 그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B를 리턴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고, 한번 인버스 A를 실행해 보죠. 일단 A는 non invertible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그 잘못했네요. 이게 입실론 안쪽에 들어오면은 얘가 역행렬이 있는 거죠. 대각선에 있는 성분을 다 곱했더니 1이 나왔다는 거랑 같으니까. 그래서 이걸 반대로 크다고 해줘야겠네. 입실론보다 클 경우 1이 아니라고 치고 이게 non invertible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A의 역행렬이 이렇게 나온 거를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우리가 RREF9를 구하니까 단위 행렬 아니면은 0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1 또는 0으로 나올 거니까 이거를 뭐 입실론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작은 걸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일단 이렇게 해도 현재는 잘 작동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자 이렇게 하고, 만약에 우리가 행렬 A를 다른 식으로 잡았다. 예를 들어서 1, 2, 3, 4 1, 2, 3, 4 네,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역행렬을 계산할 건데, 자 네, 제가 이렇게 하면 되네요.
행렬 안에 이제 두 행 이상이 동일한 행렬이다. 그러면은 역행렬이 없습니다. 네, 됐죠. 한번 구해보죠. 네, 이러면 이제 non invertible 매트릭스라고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역행렬 구하는 함수를 작성해 봤습니다.